자,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라면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시일야 방성대곡. 저희가 역사책에서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건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1905년 이제 우리가 을사늑약에 따라서 일본에 강제 합병되었을 때 당시 우리 민족지였던 황성신문의 주필 그 장지연 주필이 시일야 방성대곡 딱 한마디죠. 그저 목 놓아 운다.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저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담하고 비통하다. 딱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다시 소환한 거는 지금 그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말하자면은 그 비상대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계엄 선포권을 정당하게 행사했고 그다음에 국회가 해제 의결권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해제 의결권을 발동해서 다시 보내와서 그거를 해제했는데 과연 그것이 대통령이 지금 신병을 구속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가. 재판으로 다투고 헌재 심리로 충분히 다투고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의 신병을 꼭 구금한 상태에서 이렇게 참담한 모습을 통해서 재판과 수사와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게 온당하냐. 이게 우리 사법정에 부합하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건데 전 충분히 변호인단의 저는 어떤 비통한 입장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이제는 사법의 틀에 관해서 다투는 수밖에 이제 없지 않느냐. 재판으로 다퉈야 한다. 예. 자, 입장문을 내면서 사법부의 판단 존중한다는 말조차 참아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치는 죽고 법 양심은 사라졌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 이후에 옥중 메시지를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먼저 그제 있었던 석동현 변호인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안에서 잘 계시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정말 구금됨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위치에 있지만 이런 점은 대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대통령께서도 나름대로 참 이 양반이 정말 배짱 하나는 대단합니다. 도대체 여기 있어도 조금 더 수십이 있거나 위축되지 않고 있다는. 예, 정광재 대변인. 대통령 변호인단이 낸 이 메시지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정당성 밝힐 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로 잡겠다. 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옥중에서 이런 메시지를 자주 낼 것 같습니까?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내는 것은 이제 구속 상태에선 불가능하지만 대리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난 계엄 사태 이후에 본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아진 이후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본인이 내는 정치적 메시지에 대한 반향을 보면서 충분히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확산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 당시에도 또 대리 변호인단을 통해서도 여러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본인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이 탄핵 재판 과정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속적부심에 본인이 나가서 직접 소명을 한 것도 결국에는 법리적으로 그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이잖아요. 앞으로 있을 탄핵 과정에서도 본인이 과거에도 탄핵 재판에는 몇 번이든 참석하겠다라고 탄핵 심판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직전 대변인, 어쨌든 SNS를 통해서 관저에 있을 때도 또 체포 후에 구치소에 있을 때도 다양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포기 않고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 차례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또 이의 신청을 하고 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등을 내고 등등의 여러 차례 어쨌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껌껌이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통한 어떤 여론의 호응을 얻는 방법이 재판이나 탄핵 심판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오늘 뭐 기사를 보니까 오늘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면은 11전 11패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더군요. 그만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 사법체계의 근간을 아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이 법원에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반헌법적이다, 반법률적이다라고 지금 정치 투쟁화만 해서 얘기를 하시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판소에서 헌재에서의 심리 과정 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소의 의지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난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헌법소 의지가 없는 대통령에게 내려질 판결은 단 하나, 파면한다. 이 네 글자뿐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메시지는 정치 투쟁의 장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싸워달라고 하는 선전선동의 메시지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탄핵 심판에 나가서 변론을 잘해서 탄핵이 기각되는 것을 제1순위로 삼겠죠. 그다음에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한 10일간 수사를 한 뒤에 10일 뒤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권을 넘기고 거기서 기소를 하게 되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는 방법, 또 나중에 보석을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여론을 통한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서 탄핵 심판에서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는 방법, 이런 등등이 남아있는 카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늘 메시지를 냈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를 하고요. 헌정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성춘 부의장,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 SNS 메시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 헌정문란 막기 위한 비상조치, 사실상 뒤에 후자의 힘을 실어준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이 강성 지지층들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진입해가지고 기물들을 파손하고 부쉈던, 그러면서 차은경 판사 나와라라고 하는 그 압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들에 대해서 저건 폭동이 아니다, 사실상 비상조치 아니겠냐라는 것에 힘을 심어주는 발언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고 최대한 동요 없이 이 탄핵 정국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걸 역할을 해야 되는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오히려 저걸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국민의힘 측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니까 지지층 여러분, 이거는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주십시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이전의 말들을 다 보면은 이건 다 위법합니다, 서부지법이 지금 법에 위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법한 단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저 메시지 좀 지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제 구속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실망해했고 변호인들은 어떻게든 다시 한번 싸워서 뭔가를 판을 좀 뒤집어 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기소 전망 또 재판 전망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